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 날아오는 적 포탄의 속도와 방향을 탐지하고 역으로 포탄의 궤적을 추적해 다수의 포격 원점을 예측하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빈방사 각은 5,600mm, 안테나 자세 조정 실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운용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저는 레이더 포대장으로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이용하여 적 화포 위치를 탐지하고 아군의 포병 사격으로 적 화포 위치에 요망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군을 움직이는 핵심 정보를 다루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임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심하고 정밀하게 지휘하시는 최고의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레이더 운용관의 마음과 또 용사들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좋은 간부를 만나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 전투의 선봉에서 포병의 눈이 되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운용의 달인 화력여단 김형학 대위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을 지휘 운용하는 부대 화력여단입니다. 이곳에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가 따로 있는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계산 그리고 발견하여서 아군의 포격에 도움을 주는 점이 저희 대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부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통해 적 도발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말 그대로 적 포병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되는 탐지 레이더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교육 훈련은 여러분들한테 기 전파됐듯이 임의 진지를 점령을 해서 표적을 유통하는 훈련이다. 그럼 현시간부 임무 위치로 하고 포대장을 따라서 정찰반은 정찰 대형으로 이동한다. 실시! 실시! 오늘의 훈련을 지휘할 1포대장 김형학 대위입니다. 어떤 훈련 예정이신가요? 포대 본대가 이동하기 전에 포대장을 포함한 정찰반이 레이더가 위치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전개하기 적절한 위치를 미리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장비가 미리 기동하기보다는 정찰 능력을 갖춘 포대장 등 인원들이 미리 지형 정찰을 하고 생존성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본대에 연락을 해서 레이더 장비를 어느 부분에 위치를 시킬 것이고 어떻게 경계병을 위치시켜서 안전하게 유도하는지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숙달할 예정입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운용하기 위해 먼저 지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경사지지 않은 곳인지, 적 관측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인지, 차폐물, 즉 전방 장애물과 적당히 떨어진 곳인지 살펴봅니다. 정찰반 위치로! 레이더를 방사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지금 레이더는 여기 위치하고 발전기는 여기, 그리고 표적 분배 차량은 생존성을 고려해서 200m를 이격해서 이 부분에 위치를 시킨다. 경계병은 경계초소 1번, 경계초소 2번 해당 지점의 경계 임무를 수행을 한다. 이해했나? 예. 지형 조사를 마친 뒤 정찰반에게 임무가 부여됩니다. 장비가 도착하면 정찰반의 임무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정찰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 중에서 일부는 경계병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가오는 적을 관측하고 경멸하는 역할을 하는 경계병인데, 이 경계병이 가진 또 다른 임무 중에 하나는 레이더가 기동하는 기동로에 위치를 해서 레이더를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유도하는 유도병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레이더의 경우에는 차폐물과의 적절한 차폐 거리 그리고 탐지 섹터 형성을 해서 적 표적 위치를 정확히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지를 선정하고 장비를 배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위치로! 위치로! 전시에 아군의 공격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경계가 작전의 시작입니다. 안전과 시야가 확보됐다는 포대장의 판단 이후에야 비로소 이미 진지로 들어오는 차량, 바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인데요. 그런데 잇따라 차량 2대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차량이 이제 세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입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장비이고 이쪽에 보이시는 장비는 예비 발전기라고 합니다. 저 예비 발전기의 경우에는 5톤 차량에 총 300리터의 경유를 추가로 주유를 해서 임무 수행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을 합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차량 위에 발전기와 안테나 등 운용 쉘터가 올려져 있고요. 이 위에 다연장 로켓이 올라가면 K239 천무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장비는 표적 분배 차량입니다. 포대장과 레이더 운용 요원들이 원격으로 레이더를 조정을 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레이더 차량에서 적 포탄을 탐지하면 그 원점의 좌표를 지휘소 차량에서 상급 부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세대가 항상 이렇게 같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지를 점령을 하더라도 이 세대는 항상 같이 움직여서 연속적인 빈방사 임무 그리고 연속적인 표적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훈련의 이름을 표적 유통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표적인 적 화포의 위치 정보를 상급 부대에게 전달하고 상급 부대가 포병 부대에 다시 전달해 대응 사격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헌봉!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장비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이더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플러 원리입니다. 도플러 원리는 쉽게 예를 들면은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는 진동 소리가 커지고 앰뷸런스가 멀어지면 진동 소리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동하는 대상물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진동수나 파장이 바뀌는 원리를 도플러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의 상대 속도를 측정하여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호이겐스의 원리입니다. 호이겐스의 원리의 예를 들자면 연못에 돌을 던지고 시간차를 두고 또 돌을 던지면 이 파장과 파장이 합쳐져서 새로운 파장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파장과 파장이 만났을 때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 새로운 파면을 형성하는 것을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이 파장과 파장을 합쳐서 새로운 파면을 이용하여 빔의 방사를 조향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지금부터는 레이더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의 구석구석을 확인해 볼 텐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천경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천경이라는 뜻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천경의 쉘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쉘터는 레이더 운용 콘솔과 각종 기계실을 유기적으로 작동시켜서 안테나에서 빔을 방사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하는 레이더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적 화포의 위치 탐지, 탄착 지점 예측, 탄속 등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레이더 빔을 방사해 이 같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안테나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핵심으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입니다. 반도체 송수신 모듈이 스스로 전파를 생성하고 송수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넓은 방향과 범위로 빔을 방사하여 구름 같은 기상현상 그리고 새떼 같은 작은 물체의 움직임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기 그룹입니다. 발전기 그룹은 쉘터 내부와 안테나 등의 전원을 공급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발전기 그룹에는 230리터의 경유가 주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 발전기 차량에는 300리터의 경유를 추가로 주유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빈방사를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 덕분에 우리 군은 탄착 지점을 벗어나 생존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적 화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특성과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육군과 포병을 선도하는 최첨단 장비로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포대장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 천경에 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적 유통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안테나를 세워 레이더 빔을 방사할 준비를 하는데요. 화면 속의 포탄 하나에 전우의 목숨이 달렸기에 훈련도 실전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빔방사 준비 완료했어요. 부상. 수신 양호하고 C4I 및 DLP 개통 완료되었는지 C4I 및 DLP망 개통 완료했음. 이상. 수신 양호.
빈방사 각은 5,600mm, 안테나 자세 조정 실시. 원래 포대장은 지휘소 차량에 탑승해 장비 운용을 진두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빈방사 각 3,000mm로 안테나 자세 조정 실시. 오늘은 안테나 조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밖에서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는 민감도가 높아 70km 내에서 100발 이상 포탄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6,400mm, 그러니까 360도를 다 커버할 수 있게 안테나를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빔을 방사할 수 있도록 안테나 자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면서도 뭐 볼 수 있는 건가요? 안테나가 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기동이 좀 제한이 됩니다. 안테나가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무게가 3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고각 구동 장치에 무리가 가서 기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지를 선정하고 빈방사 각을 정할 때는 각 부대별로 정해진 반드시 탐지해야 하는 적 화포 위치를 고려하여서 빔을 방사를 합니다.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적 화포 위치는 포대장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고려하여 통제합니다. 상급 부대와 예하 부대 간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장 가시화 체계를 가동하면 표적 유통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표적이 탐지되었습니다. 표적 탐지! 포대장은 상급 부대로 표적 유통을 준비하고 운용관을 표적이 탐지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이거 허상 표적이 아닌지 판단해라. 실전 및 화상 표적 판단표 확인 결과 사격 방향 및 탄도 곡수상 정상으로 실제 표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전 표적으로 판단됐으니까 소대장은 상급 부대로 표적을 유통해라. 상급 부대로 표적 유통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최대한 신속, 정확히 이루어져야 아군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쉘터 안에서는 다른 의미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적 화포의 위치가 상급 부대로 전송되고 전시라면 곧바로 아군의 화력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적 유통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전송 완료되면 보고. 전송 완료. 저희가 시나리오로 만들어놨던 훈련 표적이 실제로 장비에 표적화가 된 상황이고 그 표적화된 표적을 C4I를 통해서 상급 부대로 유통을 해본 훈련이었습니다. 아군의 포탄 사격 훈련을 할 때 그 방열 재원과 탐지 재원을 비교를 해서 오차값을 산출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활용해서 이제 성능이 검증된 장비가 현행 작전에 투입이 되고 실제 현행 작전을 했을 때 이 탐지된 좌표와 적 화포의 위치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의 특징 중 하나는 발사 원점과 오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점검을 했을 때 전체 40m 안으로 오차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요? 아군의 포병 사격 화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표적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달인의 통솔력은 물론 운영 요원 간 팀워크가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준비할 때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준비를 잘 해왔던 터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면은 훈련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장님은 처음에 뭐 작전 업무를 하셨다고 하셔서 작전 분야 또 레이더도 같이 현역자 하면서 저희 레이더 운용관의 마음과 또 용사들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좋은 간부를 만나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학 대위는 포병 병과로 K239 천무를 운용해오다 올해 339 대대의 포대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장비가 민감하고 또 어떤 작전이나 군 행동의 단초가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심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경호실을 나오셨고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로의 이제 결정 기로에 섰을 때 군 조직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관학교라는 좋은 진로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심리학과에서 전공을 했고 또 심리학과에서 또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포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실질적인 군 작전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커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전공자와 수와 계산에 능한 포병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위 지휘참모 과정에서 이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순위권에 들어서 유의미했던 게 아니라 제가 입교 전에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들과 경쟁을 하며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결과를 받게 됨에 있어서 의미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7사단에서 임무 수행을 할 때 유해 발굴 임무를 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선배 전우들을 한 분이라도 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발굴을 하는 작업인데 유해가 발굴이 되고 그분들을 이제 감식을 해서 이제 아군이라는 확신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적 동향이 동해상으로 도발을 많이 자행을 해서 저희가 임무 수행을 하러 갔는데 실제로 적 특이 사항을 발견을 하고 상급 부대로 보고하고 조치를 받는 그 시간들이 특히나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로 동해안 작전을 지원하기도 한 달인.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장비 공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면 요즘 못지않게 공부 중인 분야가 있습니다. 들어와. 여기 앉아 여기. 바로 병력 관리 부분인데요. 이야기 좀 하려고 성민이가 이제 우리 부대에 왔잖아. 훈련소에서는 뭐 어려운 건 없었어? 20km 이제 안전운전하고 걷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 할 수 있었죠. 무거운 걸 메고 하는 게 그게 처음이잖아 또. 네, 맞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기 리더십을 전공하기도 한 김영학 대위.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용사들과 소통하고자 노력 중인데요. 전공을 얘기를 너랑 계속 하다 보니까 포대장도 저기 생도 때에는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거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또 요새 너네 성격 테스트 딱 하면 뭐가 떠올라? MBTI MBTI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포대장도 MBTI 공부를 조금 하면서 용사들하고 면담을 하거든. 저는 이제 사회 있을 때 어떤 거 나왔어? MBTI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ISTP가 나왔습니다. ISTP? 네, 맞습니다. 이 MBTI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 전문 상담가님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 I인 인원들은 임무를 부여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세심하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게 왼손과 오른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주로 쓰는 손이 있을 뿐이지 그 반대 손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렇습니다. 이 성향도 똑같아. 내향적이라고 해서 난 내향적인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가두지 말고 나는 외향적인 면도 있고 내향적인 면도 있는데 주로 내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을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 상담의 핵심은 오픈마인드죠. MZ세대와 친숙하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MBTI로 대화를 풀어가는 달인. 좋은 생각 같은데요. 어제부터 이제 와서 오늘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개발 같은 것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놀란 것도 있고 되게 병사들을 잘 챙겨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인의 병력 관리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얘기 못 들어봤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장병들과 소통하며 조직과 개인의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느낌인 거고. 군 조직 특성상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인접 전우한테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대장은 진급 또는 외박 외출을 결정하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다가가기 힘든데 간부들은 항상 병력을 관리할 때 이런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심리 용어로 라포라고 하는데 심리적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에 이제 조직을 관리를 해야 애로사항도 더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그걸 조치를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그들 자신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내고 싶은 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어? 애로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신병이 새로 한 명 들어와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애로사항 없게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 너희들이 잘 하고 있나 보다 분대장은 그래도. 고민이 있는데 고민? 후임병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후임병들 다가가기 어렵다고? 네.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걔네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좀 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단계인데, 너희는 이제 지금 분대급 지휘차인 거고, 너희들 위에는 레이더 소대장 그리고 담당 간부가 있는 거고, 그 위에는 포대장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포대장이나 행보관이 하는 말보다 분대장인 너희들이 하는 말이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 선생님들 말씀은 잘 와닿지 않아도 1년, 2년 형들이 하는 말들이 엄청 무섭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내가 뭐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분대장이 가지는 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신호들을 잘 체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또 해줘야 돼. 동희가 분대장으로서 그런 신호들을 잘 식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달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포대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다가가기 쉽게 편하게 해주시는 경향도 있고, 좀 더 저희가 대화를 함으로써 좀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좀 더 말도 편하게 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유머러스하게 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비슷하신 뭐 확실하게 해야 할 때는 엄격, 근엄, 진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풀어주실 때는 정말 서로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주셔갖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부대장님이 좋습니다. 달인도 MZ세대지만 섣불리 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나 민간에서 이제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조언을 이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 나누던 MBTI나 이런 것들도 용사들하고 면담을 하면은 자꾸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집니다. 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MG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혹시 좀 다가갈 수 있는 이제 토픽 같은 팁을 많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MBTI 검사를 미리 실시를 하고 면담을 하면은 이제 서로 이야기할 것들도 많이 생기고, 또 용사들도 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력 단련도 좀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편을 나눠 풋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포대원 모두가 함께 킥 연습을 해볼 건데요. 미래의 체육 지도사를 꿈꾸는 이현성 일병이 지도를 맡았습니다. 오늘 풋살은 이현성 일병이 우리한테 인사이드 킥이랑 드리블 하는 법 가르쳐 줄 거니까 우리 이제 공이랑 저기 꽃갈 지금 좀 세팅을 하자. 네. 야, 이거 배워두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체력 단련 시간에 용사들에게 풋살, 축구 기술을 조금 가르칠 수 있게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깔이 위치한 곳에 서서 공을 주고받다가 슛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꽃가를 이렇게 4개로 총 세웠는데 한번 패스 한번 해주시죠. 누구한테? 저한테. 그럼 저희 거 할까? 네. 받고 반대쪽 사람한테 주고 약간 공 줄 때 달라는 식으로 목소리 내주시면서 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의라든지. 좋습니다. 돌고 돌아 신병을 거쳐 포대장에게 온 공. 패스하다 그만 삐끗했는데 불꽃슛이 이어집니다. 다들 재밌게 축구들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즐겁게 맨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는 가라고 하지 않고 가자라고 말해 길을 인도한다죠. 군 체력 검정 종목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단련을 하되 이런 구기 종목의 경우에는 용사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충분히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다룬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다루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력이 좋아야 하고 군 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오래 그리고 더 훌륭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임무를 위해 먼저 공부하고 장병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리더, 바로 김영학 대위의 모습인데요.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는 포대를 만들고 지휘하겠습니다. 선봉! 앞으로도 지금처럼 임무에 집중하고 장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